여기 건축물을 보면 흙이 별로 없고 대다수가 돌로 이루어졌죠. 돌로 왜 이루어졌을까요? 물이 많아서 그래요. 습이 많아서. 흙으로 지면 다 은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건축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난 돌로 깎아서 졌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건 요 계단수를 꼭 세라. 왜냐하면 도사가 되려면 81수리법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81수리. 그럼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 철학수예요. 철학수. 망고의 인고의 세월이라는 뜻이요. 거기에 한 칸을 더해서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철학, 생각을 통해 다시 생각한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81수리의 의미를 알면 아주 재밌거든요. 1수리는 바로 처음, 세상이 처음 시작된다. 2수리는 세상이 처음 됐으니 서로 분열한다. 싸운다. 그 다음에 분열하고 싸우니 서로 싸우기가 싫어서 3의 수를 맞이하는데 처음으로 합을 이루는 수가 바로 3의 수예요. 이 3의 수는 바로 공자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수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화합을 했는데 서로 욕심이 생기니 4의 수는 분열하고 또 시기하고 뺏으려고 하는 분열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5는 바로 처음으로 세상 이치, 세상 이치가 처음으로 오행을 맞이하여 하나가 된다. 6은 바로 세상의 이치가 처음으로 하나가 되니 오행의 이치가 하나가 되니 바로 단결하고 화합한다. 단결하고 화합해서 7의 수를 맞이한다. 7의 수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뜻이요. 그리고 8의 수는 적극적 활력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이요. 그리고 9의 수는, 9라는 뜻은 바로 모든 게 다 꽉 찼다는 뜻이요. 모든 게 다 꽉 차고 그 다음에 꽉 차면서 한 석을 더 노리려고 욕심을 부리려다 결국 10의 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철학수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바로 한 칸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알면 바로 81수리를 알면 정확하게 이 계단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수를 꽉 채우고 도회수라고 해요. 철학은 곧 도회수거든요. 도인들이 모여 인고의 세월 속에서 모든 걸 다 꽉 채우고 다시 새로운 발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한 칸을 더 놓은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났는지 모르고 났는지 몰라요. 이거는 저는 81수리를 그대로 설명할 뿐이에요. 예,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금이 많이 간 것도 바로 이게 수맥이 강하다는 의미를 둬요. 올라오시고.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물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하고 분열을 해놨어요. 물하고. 그리고 올라가 보시죠. 여기는 과연 몇 수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으로 세상에 이루어진 오행수를 놨어요. 오행. 세상에 여기에 바로 움직이는 오행이라는 뜻이에요. 오행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는 세상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내가 고정되어 있는 세상을 짜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오행으로 돌려서 힘을 만들어내는 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천재수를 넣었어요. 13은 바로 천재수예요. 모든 사람이 오행 이치를 깨우치니 모든 자가 세상을 알고 똑똑하다는 수예요. 13의 수는 모든 게 다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 방정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수는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올라가 보시죠. 이제 천재궁에 왔어요. 천재궁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옥황상제가 있다라는 의미를 둬요. 천재궁은.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는 그래도 다행하게도 풍수학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웠어요. 명당이든 명당이 아니든 간에 여기는 풍수학적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측은 산 등성이 없어요. 계곡으로 이루어져 갖고 우측이 빈약해요. 그리고 좌측을 보면 산 등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 등성이 하나, 두 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좌측이 강해요. 곧 여자가 강하고 남자가 허하다는 의미를 둬요. 남자들은 씀씀이가 해프고
여자들이 강하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우측에 기역자 구도에 각을 만들었어요. 기역자. 천재궁이라고 해서 이름도 천재궁이라고 해서 바로 하늘 옥황상제가 있는 궁이다라는 의미를 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옥황상제가 있어야 될 궁일까요? 아닐까요? 옥황상제가 있어야 될 궁은 이거보다도 그나마 더 커야 되는 게 있거든요. 커야 되는 게 저 앞에 있었거든요. 저 앞에다가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은 기혈이 저 좌측에 있거든요. 1, 2, 3, 4번 정도의 그 엄청나게 강한 기맥이 있는데 거기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데는 땅을 깎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데는 땅을 채우면 되지만 저런 데는 땅을 깎아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천재궁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긴 계단이 두 계단이에요. 몇 계단이 나올까요? 이 81수리법을 이 도의 기본이 바로 81수리법이에요. 그래서 81수리를 모르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오행의 이치를 깨우쳐야 되고 괴의 위치를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우치면 그건 도가 아니요. 도의 기본이 바로 괴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오행으로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도의 수예요. 그래서 81수리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81수리를 보신 분이 이걸 하신 것 같아요. 처음 입문할 때는 철학수를 거쳐서 혼돈을 거치고 처음에 한 칸을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처음에 오행의 수를 주고 5대 오행을 주고 그리고 세상 이치를 깨우치면 13액수를 줘갖고 똑똑함,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지혜를 주는 수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면 내 멋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화합이 필요해서 바로 마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당은 바로 화합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잘 됐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분열의 수를 줬네요. 14는 바로 천재수라예요. 13은 너무 똑똑하고 14는 바로 천재수라 해서 천재수는 너무 똑똑해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분열한다라는 의미를 둬요. 왜? 천재가 나오면 모든 걸 독식하려고 하거든요. 독식하려다 보면 거기에 바로 전쟁, 화마, 불협, 이런 농간 그런 게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행의 수를 줬어요. 오행의 수를. 바로 세상이치, 오행의 이치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돌 계단수를 봤으니까. 이 계단수를 설명을 못하면 바로 저는 도라고 보지 않거든요.